안녕하세요. 저는 미네르바 스쿨 이제 1학년이 막 끝난 임지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비즈니스랑 경영 부전공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이제 외국계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오프라인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험주의 같다? 약간 실험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사실 맞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 나름의 정의는 일단 많은 분들이 미네르바 스쿨 하면 뭐 온라인 교육, 21세기에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대안 교육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크게 컨셉이 다르진 않아요. 저희가 7개 나라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 문화적인 배움들이 정말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하고 각 도시에서 협력 프로젝트나 거기서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만든 게 포럼이라는 미네르바 자체의 교육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미네르바는 오프라인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교육을 하는 학교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나와 있는 정보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첫 학년이랑 약간 달라요. 저희가 워낙 어린 학교다 보니까 매해 성장하는 게 제가 다니고 있으면서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커리큘럼 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전체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학년을 보내고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고요. 인도에서는 하이데라바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독일에서는 베를린,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는 런던에 머무르고 마지막은 대만, 타이페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인 5월에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서 한 달 정도로 이제 자기가 4학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CEO들, 단체 대표들 초청해 놓고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평소 수업은 이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수업이 월화수목까지밖에 없어요. 금요일에 수업은 무조건 공강. 그 한국 친구들은 항상 월 공강 아니면 금 공강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주말이 기니까. 사실 금 공강인 이유가 놀라고 있는 건 아니고 월화수목은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는 그 배웠던 걸 너가 나가서 써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코커리큘러이라고 학교에서 가끔씩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 갔던 거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조직적인 불평등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 문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NGO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에 가서 이제 관련 분들 만나본다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행사를 간다거나 그런 게 이제 금요일의 모습이고 수업 자체만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업은 정말 그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1시간 반 수업이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4코스를 듣게 되니까 한 코스당 수업이 2번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수업이 9시부터 10시 반 그리고 11시부터 12시 반 이렇게 2수업씩 매일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후 시간이 쭉 비니까 그럼 너 오후 시간에 뭐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때는 저희 수업이 또 플립 러닝이라고 거꾸로 교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 수업을 가려면 월요일 오후에 계속 화요일 수업 이제 나온 논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어서 수업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평일에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은 되게 짧지만 공부하고 있는 시간은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도 하루에 많지는 않은 편이고 사실 오후에 공부를 하지만 그렇죠. 금요일도 쉬고 그렇다면 그 짧게 공부하는 동안 압축돼서 굉장히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액티비티를 굉장히 프로젝트 과제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1년을 지내보면서 가끔 염려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가 2, 3, 4학년은 겪어보지 않아서 1학년은 특히 또 전공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기존 대학교에서 배우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건가 전공을 하면?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은 괜찮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1학년을 끝낸 입장이어서 전공의 깊이에 대해서는 이제 막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공부를 압축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숙했던 거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막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나오지 않아도 그냥 궁금한 건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그게 정말 극대화되는 게 미네르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없고 매 수업이 평가가 되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확실히 수업은 짧은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사실 비교가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다 까먹었어요.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뭐 단어 하나하나 정도? 근데 미네르바에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 남아있어요. 뭘 배웠는지, 어떻게 써먹었는지. 근데 그게 다 수업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걸로, 그러니까 총 한 과목마다 3가지 과제가 있는데, 좀 큰 과제,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뭐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근데 그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사실 배우고 나면은 그 첫 번째 주차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 과제를 함으로써 다시 다 써먹어 봐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또 2달 지나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반복 학습의 힘인 거죠.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게.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장단점이. 그래서 미네르바는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모두를 위한 학교는 없고, 미네르바도 사실 모두를 위한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야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도 잘 안 맞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저희 기수에서도 이미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일단은 막 돌아다니는 게 힘든 친구들. 예를 들어서 막 처음 해외에 나가봤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져 산다는 자체가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 성인이 되는 시기에 처음으로 밖에서 나와 사는 게 힘든 친구들.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정착해서 약간 깊은 오랜 인연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 그러면은 미네르바에서 사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장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교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배우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우는 게 되게 즐거운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이만큼 열심히 해가면 성적이 잘 나오는 애가 정말 보여지는 학교인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대학교에서도 A는 뭐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 결국 상대평가가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학교에 딱 가면은 밤새서 가끔씩 뭐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익숙했던 풍경은 제가 3시까지 공부하네? 그럼 나 4시까지 해야지. 뭐야, 쟤 왜 안 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네르바에 가면은 약간 같이 너 이거 몰라? 나 이거 잘하니까 가르쳐 줄게. 넌 이거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협업이 되게 잘 돼요. 협업을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 덕분에 이제 외부랑 프로젝트를 할 때도 팀 프로젝트가 되게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올해가 2번째 졸업생. 제가 졸업생 진로를 이렇게 막 추적해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신문기사 났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뭐 하버드 로스쿨을 갔다 이런 분들도 있고, 대학원 진학도 많고, 뭐 학문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좀 대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보통 뭐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이런 데서 바로 취직한 선배들. 사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솔직히 5년 차에 그냥 새로운 학교인데 구글이 안 가? 이러면은 되게 놀라운 성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학교가 이제 시작된 배경이 저희 창립자가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곳에서 오는 네트워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알려지기 되게 쉬운 구조인 거고, 일단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 구조상 인턴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2, 3, 4학년 통틀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얘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그대로 이제 취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미네르바 스쿨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한 중간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진짜 우연하게 학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가 뭐 이런 학교가 있다 이런 걸 들었는데 한번 찾아봐라. 왜냐면 그게 다 영어 사이트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엄마가 이거 학교가 너랑 참 잘 맞겠다. 재미있는 학교도 뭐 7개국 돌아다니고 진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미네르바 스쿨, 제가 영어가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스템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자사고를 다니고 있었고 정시랑 수시를 막 준비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외국 입시를 같이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 2학년 때 지원을 안 했죠. 그래서 약간 대학교에 가서 다시 이제 뭐 편입을 하거나 지원을 다시 하자 생각을 했는데, 고3 약간 수능 한 100일 앞두고 그냥 약간 운명적인 충동 같은 게 든 거죠. 지금 지원 안 하면 너 분명히 후회한다. 지원을 해라. 그래서 3개를 같이 이제 저글링을 한 거죠. 3개라는 것은? 수시, 정시, 미네르바 입시. 네. 사실
그 제가 듣기로는 막 유학원들도 되게 막 미네랄 입시 대비반 이런 것도 만든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가 뭐 뉴스 뭐 다른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주는 건지. 왜냐면은 저도 미네랄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제가 했던 거는 저 영어를 안 쓴 지 한 3, 4년이 됐고 영어를 안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아닌 막 지문이나 대화를 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연습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또 학교 외국인 선생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에세이 쓰기 연습, 글쓰기 연습, 뭐 교정 봐주시고 말할 때 뭐 이런 거 더듬지 마라 이런 말씀 해주시고 또 서류 같은 거 이제 번역했을 때 이 번역 잘못됐다 이런 거 봐주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네르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느끼기에 시험은 한국 친구들이면 누구나 잘 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답을 모르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IQ 테스트 하면은 도형 추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 다음에는 어떤 도형이 올까요? 저는 풀면서도 이게 뭐 답이야?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는 질문인 거죠. 답은 있겠지만 사실 미네르바에서 뭘 평가하는지는 저도 사실 아직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 6가지 성취 경험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저를 약간 셀링 포인트, 약간 잘 포장해서 파는 느낌? 그러니까 뭐 저희 이력 썼을 때 간단하게 뭐 이거 했음 그래서 뭐 이만큼 사업을 키웠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되게 짤막하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별것 저도 쓸 때 되게 긴장을 했던 게 뭐 창업을 해가지고 뭐 100만 불 뭐 달러를 만들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뭐 테드를 자기 나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저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실 적었던 게 뭐 수시에 쓰는 그대로 학생 회장했다, 뭐 공연 동아리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만들어봤다. 되게 간단한 거 영어 토론 대회 나가봤다, 학교에서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나가봤다. 근데 도전했던 경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 좀 자랑해볼 만하다 싶은 것들을 잘 적어 나가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대단한 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한 건 없는데 할머니랑 오래전부터 한 1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간호를 10년 동안 꾸준히 했다. 근데 그거를 성취 경험으로 쓴 거예요. 그런 것들도 되게 전통적인 입시에서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봐주는 게 미네르바 입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나 어디 뭐 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 6가지 성취 경험. 네네. 이것도 그때 쓰는 거예요, 원서 쓸 때? 그 순차적으로 좀 더 네. 정리해서 말씀드려주자면 3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하게 개인정보 쓰는 거, 뭐 이메일, 주소, 학교 여기 나오고 성적 이만큼이고 근데 뭐 성적 나중에 뭐 첨부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 되게 간단한 인적사항 정도고 두 번째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 종류가 제가 기억하기로 6가지 영역이 있었거든요. 뭐 쓰기, 말하기, 읽기, 수학, 도형 추론, 창의력 이렇게 6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세 번째가 6가지 성취 경험 쓰세요.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원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시즌이 있어요. 미네르바가 지원 시기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얼리로 썼고 3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9월부터 11월까지 이 모집 기간이다. 그럼 제가 9월 1일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11월 뭐 1일까지만 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1번 뭐 반만 써놓고 저장을 했다. 근데 이거 너무 시험은 지금 치기 싫어. 그냥 한 달 뒤에 다시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시험도 6개를 동시에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 치고 뭐 일주일 있다 쳐도 되고 스케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류 합격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된 거잖아요. 지원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인 입시에서는 뭐 1차 합격, 면접 합격 이렇게 2번, 3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네르바는 한 번에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지원서를 이거 1개 내고 2개 내고 3개 내는 개념이 아니라 1개 저장하고 2개 저장하고 3개 끝나면은 통째로 묶어서 한 번에 내고 그거 하나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영어를 정말 좋아했죠. 저는 약간 타고난 문과 성향이기도 했고 전 영어를 되게 좋아했던 게 사실 이게 좀 충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엄마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잘 가는 공부라면은 일단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공계 학생이면은. 근데 저는 남들 수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영어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 다들 이제 수학과학으로 애들이 막 영어 학원 그만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영어를 놓질 않았어요. 영어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좋아하긴 했죠. 근데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게 한다 이 정도였는데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정도로 영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미네르바 준비하면서도 이건 진짜 부족한 영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짧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늘더라고요. 말하는 능력도 쓰는 능력도. 모르겠어요. 제가 확신이 없었고 일단 3개를 다 저글링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수시, 정시, 미네르바 입시를 되게 상담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 선생님 2분, 담임 선생님 1분이랑 이제 뭐 국어 선생님 1분, 여러 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됐어 가 그러면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뭔가 너가 놓쳐가지고 1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 절대 그 1년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 정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했었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뭐 미네르바 아직 너무 어린 학교인데 가면 이렇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베리타스 알파 이제 미네르바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져다 주시면서 이거 나왔다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되게 많이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서울대 수시를 넣었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장난식으로 너 서울대 미네르바 다 붙으면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저 항상 저 당연히 미네르바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로 상담을 받으면 좋은 게 일단은 그냥 제가 이렇게 전 어렸으니까 일단 이런 게 많은 게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뭐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찾아주셨지만은 이렇게도 가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가볼 수 있구나. 또 신기했던 게 저는 그때 막 경영 컨설턴트 이런 진로가 추천이 됐었거든요. 저는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막 중학교 때는 과학한다고 과거 준비했다가 영재학교 썼다가, 근데 결국 문과로 돌아오고 문과에서도 뭐 사회학과 쪽 생각하다가 대학을 가니까 결국 경영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부모님이 막 정보를 이렇게 다 줄 수가 없는, 여러 개 없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심어줄 수 있으니까. 와, 이 질문은 저 정말 X예요, X. 저는 제가 프롬 미네르바라는 뉴스레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뉴스레터 서비스인데 이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너무 답답했었어요. 지원했을 때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퍼뜨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그 프롬 미네르바 뉴스레터인데, 거기서 항상 얘기해요. 도대체 유학원에서 뭘 준비해 주는 걸까요? 근데 사실 유학원에서 뭘 준비해 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생기부 번역을 저는 했었는데 생기부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생기부가 이렇다라는 거를. 근데 그걸 번역해서 공증을 받는데, 사실 유학원을 끼면은 아는 이제 번역소에서 번역해주고 공증 받아주고 뭐 서류 챙겨주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런 게 전 전혀 없었으니까 서류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유학원에서 사실 시험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원 X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가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 아니에요. 제가 외고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영어를 썼던 적이 없는 거죠. 말을 했던 적이.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거다 그 짧은 문장이어도 고급진 단어가 아니어도 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어내고 쓸 수만 있으면은 일단 입시는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듣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지만, 근데 사실 전 수업을 들으면서도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 영어로 얼마를 표현할 수 있지? 근데 1년이 지나면 영어는 늘어요. 그래서 수업 듣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고, 입시만을 놓고 얘기하자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기수에서 한국인은 일단 저를 포함하면 한국 고등학교로 나온 기준이면은 3명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명은 이제 국제고로 나온 친구고, 한 명은 자율고라고 하나요? 자사고였던 거 같고, 제가 자사고였고. 그래서 일반고 케이스가 아직 없는 걸로 알아요. 사실은 한국인 친구 중에서.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죠. 막연하게 뭔가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에서 수업 들었으면 교수님이 100을 얘기하면 적어도 한 80은 이해하고 90 정도 복습하면 따라오겠지? 그리고 90 정도 말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미네르바는 특히 말할 기회가 너무 많은데 미국인 친구들, 영어 쓰는 친구들은 듣고 바로 쫙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1학년이 힘들어서 그렇지 1년이 지나면은 결국 그냥 쭉 얘기하게 되고 그게 더 편해지게 되고, 그런 거 말고 막 문화적으로 다르다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상담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오는데 메일로 끝이 없어가지고 그럼 전화 1시간 하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보통 해주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간절했었고 누군가의 정보가. 그런데 제 결론은 항상 약간 사람마다 다르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고 얘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배움을 좋아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교 저는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인데 이 학교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해진 막 변화가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 뭔가 규격화된 조직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행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 집과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배움의 깊이가 엄청 그러니까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깊었으면 좋겠다 이러거나 좀 딱 정해진 길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미네르바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약간 미네르바가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거든. 매년 뭔가 바뀌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너한테 정말 추천해.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